혹시 우리 집 아파트 관리비가 좀 비싼 건 아닌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기도가 5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경비원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를 챙겨주는 등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집행 사례가 2년 동안 1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 서울시 아파트관리 공공조사단 법률 전문위원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경기도의 일제 점검으로 드러난 사례인데요. 아파트 관리비 부실 실태, 특히나 관련 전문위원이셨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아파트 관리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 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아파트 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이런 경쟁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입찰 담합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경기도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 부실 관리 사례를 직접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며 관리비를 올렸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관리비를 착복한 겁니다. 이 업체는 또 1년 계약직들에게도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을 지급한다며 추가 관리비를 청구한 뒤 돈을 챙겼는데요. 또 관리비 부당 집행 유형을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데도 다른 예산으로 아파트 보수공사를 한 아파트가 445개 단지 9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을 부당 지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544개 단지, 청소, 경비 용역비 정산 등을 잘못했다가 적발된 아파트도 359개 단지나 됐습니다. 2년 동안 관리비를 152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관리비를 더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오늘자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556개 단지 23만 4천 세대에서 약 152억 원의 관리비가 부당 집행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세대당 약 3만 원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대당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크게 터진 아파트만 별도로 표본화해서 보면 세대당 그 피해액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경기도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부실 실태를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비원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죠. 그리고 비용도 더 올려받았지만 사실은 기존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경비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은 매년 법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경비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그 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에서 이제 자금을 횡령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어떤 청소하고 경비를 맡은 업체가 60세 이상의 그 고령 경비원을 고용을 하면서 그 퇴직금하고 그 연금 보험료를 안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 주는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경비원을 해고를 하고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 마치 60세 미만의 경비원을 고용할 것처럼 해서 또 연금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번에 좀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비원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지 내 공지문을 붙인다든지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뭐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조차도 없었던 건가 봐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공지를 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명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계약을 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 만약에 이제 관리업체가 경비용역업을 같이 운영을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이 특정인이 그런 계약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뭐 감춘다거나 아니면 속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최저임금을 그 법률에 맞지 않게 기존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이런 부정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아파트가 뭐 보통 노후화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적립하는 금액이잖아요. 이것도 뭐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인가요? 이것도 좀 새로운 사안인데 통상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돼요.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입주민 간의 분쟁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소송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사안의 문제는 뭐냐면 좀 특별한데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사용해야 할 공사비를 그 일반 관리비로 아파트 세입자에게도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작년 2014년도인가 모 연예인께서 중앙난방비를 한번 그때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실제 난방비를 사용하고도 그 관리비를 안 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 그런 사안하고 좀 유사한 사안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도는 뭐 1,000만 원 이상 뭐 부당 이득을 취한 5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네.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전에 먼저 고의성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네.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의성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쉽고요. 근데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 부분은 네. 장기수선 충당금을 입주자 대표회, 그러니까 공사비를 어떻게 지출할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함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한테 부과시켰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업무상 미숙을 탓할 수는 있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뭐 고의성이다 아니다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고의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네. 실제로 2013년에도 서울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사 의뢰를 한 것과 달리 그 많은 것들이 고의 범죄로 실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 부실 실태를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경기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액 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거는 한 10만 원쯤 되는데 이게 한 1000세대쯤 모이면 한 1억 원쯤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업체 또는 뭐 경비 용역업체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금액을 매달 또는 매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견제하지 않으면 어딘가가 이렇게 부정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사무소장과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건장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긴장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예를 들어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 간에 뭔가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협력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비가 뭐 엉뚱한 곳에 새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꾸만 아파트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첫 번째 각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비 내역서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모두 비용망이 지출되는 것만은 아니고 네.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재활용품 매각 수입 또는 아파트 뭐 광고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주고받고 아파트 관리 내역서를 포함 안 하는 아파트 관리 그 사무소가 여전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관리 내역서만 한번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곳에서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인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뭐 먹고 살기는 문제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관심도 물론 필요하겠고 그 밖에 또 근본적인 제도들도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개선돼야 될까요? 제 의견은 현재 아파트 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부터 동대표를 2년간 딱 2번씩만 중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2015년도부터 제대로 동대표가 뽑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동대표가 하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 동대표가 그 아파트에 제대로 뽑혀 있지 않으면 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원래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관리비에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세입자가 이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을 왜 세입자에게 부담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현행 주택법상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는 아파트 세입자가 대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입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실 실태와 대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